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270만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소상공인 플러스 오후 8시 왕종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창업시장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저희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죠? 당연히 성공이죠. 성공이죠. 네. 성공. 모든 소상공인들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공인데 실패는 뭐 가게 안 되면 실패라고 그냥 규정 지으면 되는데 성공은 어디까지가 성공일까? 아마 여러분도 그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요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 이걸 뭐 성공의 기준으로 삼거나 또 제1의 목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추어탕 프랜차이즈 CEO 박민철 사장님, 그리고 국수 프랜차이즈 CEO 정수원 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창업 컨설턴트 이경희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메뉴 개발에 대해 한참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 다 프랜차이즈 CEO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를 한번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 그런 노하우를 좀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몇 군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박 사장님은. 예, 저희 추어탕은 지금 가맹점이 43개, 전국에 회원점이 6개, 총 49개가 있습니다. 회원점은 뭐예요? 회원점은 저희 브랜드 상호를 안 쓰고 내부만 우리 그 추어탕 기술을 전수해가는 그런 방식을 회원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이제 같은 간판을 사용하는 것이고. 정수원 사장님 몇 군데 있어요? 60개 됩니다. 60개. 네. 전국에 다 있습니까? 네, 전국에 다 있습니다. 참 규모가 상당해서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랜차이즈 사업도 요즘에는 그 운영하는 방식이 참 다양하잖아요. 두 분께서는 가맹점 운영과 또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잠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난 뒤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철 사장의 사무실, 50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본점이다. 싱싱한 화로가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그 재료, 엄선된 재료가 싱싱한 야채가 들어와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가맹점에 주문한 물량이라든가 물류 시스템이 잘 공급이 됐는지 그 현황을 체크하는 게 제일 이제 우선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요 요리 전문 기술을 전수하고 주요 품목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매일 아침 본사에서 직접 경영하는 어장에서 싱싱한 화로가 가맹점으로 공급된다. 전국에 걸쳐있는 가맹점들은 박민철 사장의 철저한 원칙 덕에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점 3년 동안 단골을 했죠. 맛이 좋아서. 그래서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맛이면 되겠다 싶어서 가맹점을 하게 됐는데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매달 가맹점 방문과 고객 반응 확인을 잊지 않는 박민철 사장.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이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끌게 된 비결이라고. 정수원 사장의 본사 사무실. 가맹점을 열려는 예비 사장님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한창이다. 성공 창업을 위해 전통의 맛을 제대로 배우겠다는 각오로 조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국적인 맛과 전통이 있는 맛을 점주들한테 그대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계절을 타지 않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점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맹점 모두가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가게가 되길 바라는 정수원 사장. 새벽 5시에 명동 본점 문을 여는 걸로 시작을 하여 물류 창고에 들러 물류 체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맹점 리스트 체크하고, 저녁 10시에 명동 본점 문을 닫는 것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프랜차이즈 CEO 박민철 사장과 정수원 사장. 한결같은 맛과 서비스, 변함없는 고객 사랑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사업 성공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본다. 오늘 아마 두 분이 갖고 계신 노하우를 보고 나도 가맹점을 하거나
아니면 나도 프랜차이즈 CEO가 되거나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현재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 경영 현황을 좀 알아볼게요. 박민철 사장님. 저희는 본점을 비롯한 전 가맹점 모두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정도로 됩니다. 예. 모든 직장 생활보다 이렇게 좀 월등히 많은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고 모두 만족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본점보다 더 잘 되는 가맹점도 혹시 있습니까? 본점보다 잘 되는 가맹점은 없죠. 아직은 본점이 예. 그래도 제일 큰 형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큰형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수원 사장님 어때요? 1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 본점보다 더 잘 되는 매장들이 많아요, 지금은.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기쁨이죠? 그렇죠, 예, 예. 얼마나 좋아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보통 뭐 원재료를 다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때요? 두 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회사 방식은 레트로트 완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 우리 그 송담 추어탕 본사에 오셔가지고 예. 기술을 다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어탕을 끓일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미꾸라지하고 우거지 그리고 양념, 추어 만두를 배송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아, 재료도 공급하시고. 네. 기술을 완전 전수하고 나면 우리 이제 가맹점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핵심적인 우리 그 송담 베이스 양념만 빼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념 그래서 빼고. 가맹점의 수익률 구조 자체가 본사보다 가맹점이 더 높고 순수 마진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정수원 사장님은요? 국수는 마진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맞은 놓고. 왜 그러냐면은,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부자재 전체 다를 매장에 공급하는 형식이고요. 예. 우리가 제가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굉장히 많이 가맹점을 모집했을 거예요. 예. 점포 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게 기본 방식이지 않냐 싶어요. 우리 본사 마진을 최대한 줄이고 물류창고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점주한테 이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본사 마진을 최대한 늘리고가 아니고 늘리고가 아니죠. 늘리면 가맹점으로 봐서 고맙죠. 최대한 줄이고 하시니까. 진짜 줄이고요. 계속 줄여야죠. 그게 우리 목표니까요. 박사님도 줄이고예요? 본사 마진을 줄이고죠. 줄이고요. 네네. 이경희 소장님,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의 새로운 경향이나 트렌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전에는 본사에서 노하우를 제공해주면 가맹점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냥 많이 창업을 했는데 요즘은 본사하고 가맹점하고 공동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세미 에비선스 오너라고 해서 반부재형 사장이라고 해서 본사가 점장을 파견해서 운영을 전부 다 책임져주고 가맹점주는 좀 가끔씩 나가지고 매장을 보는 이게 이제 그 베이비붐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기업형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생긴 새로운 현상인데 뭐 그런 형태들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철 사장님은 그럼 처음에 이제 초탕 사업 시작하시고 예. 몇 년 만에 프랜차이즈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45평 조그만 가게에 임차를 해서 했는데요. 45평이 뭐 조그만 가게입니까? 아니, 조그만 가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게가 5번 정도 이렇게 무너진 가게입니다. 그 도깨비 자리를 해가지고. 아, 그 자리가 예, 그동안? 들어가는 업종마다 다 망가졌는데. 예. 제가 이제 추어탕 들어가가지고 전화위복을 한 거죠. 대박이 났습니다. 이야. 그리고 항상 줄을 서서 이제 우리 추어탕을 먹고 했는데. 그 가게가 잘 되면 그 옆 가게도 또 잘 되잖아요. 다른 업종이라도. 예, 저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튼 그 주위 상권이 좀 살아나셨어요. 살았습니다. 좀 봤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장사를 한 1년 했는데 좀 문전성시를 이뤘죠. 예. 그래서 항상 식사를 못하고 줄을 서서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예. 항상 그분이 한 2, 3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꾸준히. 예. 그분이 제 성장 과정이나 모든 장사 잘 되는 걸 보고 예. 나도 이거 기술을 좀 전수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전에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했죠. 워낙 그 장사 자체가 제가 노하우가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 가게로만 만족하고 예, 있던 만족을 했었습니다. 터에 네네. 그분이 나도 좀 하게 해달라. 예. 그 성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기술 전수비도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에 혹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가맹점 1호를 내줬습니다. 그분은 아무튼 잘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잘 됐고. 근데 아무튼 기분은 참 좋으시겠어요. 내가 하고 이제 이대로 뭘 하나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럼요. 제 상호가 다른데 달리는 날은 예. 진짜 제 자긍심이 대단했고 예. 우리 첫애 날 때 그 기분과 똑같은 그런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하긴 뭐 그래요? 2호점, 3호점 그거 참 자식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겠네요. 우리 정수원 사장님은 어떠세요? 이쪽은 뭐 첫애 날 때 그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195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내달라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예. 정식적으로 시작한 건 200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직영점 5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 7년 동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거친 다음에 남한테 미패 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피해를 끼쳐줄 수 없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걸려서 안착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내주기 시작했죠. 어떤 계기로 그때도 뭐 주변에서 나도 가게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많으셨죠. 가맹점을 하신 거예요? 계속 많은데 계속 내주지를 못했죠. 왜 못 내줬어요? 내줄 수가 없죠. 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내가 실패를 들여봐야니 그쪽에다 충분히 전수도 되고 애로사항을 다 즉시 전달할 수가 있죠. 소장님, 내 가게가 워낙 잘 되니까 되게 프랜차이즈로 이제 예. 발전하잖아요. 내 가게가 잘 돼도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좀 너무 섣불리 가맹 사업을 전개를 해서 그 가맹점수들한테 피해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뭐 말이 많기도 했었는데요. 딱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내가 가맹 점포를 운영을 해서 계절도 한번 다 지나보고 또 다양한 고객들의 성향도 한번 지나보고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역량도 좀 쌓이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남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수준의 매출만 가지고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본점 자체가 월등한 매출을 올려가지고 정말 이 수익적인 면에서나 고객 관리 측면에서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적합한 수준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겼을 때 그리고 점포도 조직이 완전히 안정이 돼서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신경을 써도 이 점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눈을 돌려서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은 일종의 복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야지. 이게 다르면 안 돼요. 그렇죠? 가맹점은. 왜냐면 이용하는 분도 가맹점은 똑같을 거라고 믿고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맹점을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원칙, 철학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술 전수 시에 제공한 기술 매뉴얼에 준해서 예. 레시피에 준해서 조리를 해야 되고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가맹점 순회를 합니다. 네. 점검을 좀 하고 예. 우리가 그 가맹 계약서에 예. 우리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한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준하지 않는 위반을 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해지를 하기 때문에 예. 모든 분들이 다 그 계약 준수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맹점들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CEO가 당신 해지야. 이런 경우는 많이 있나요? 이제 가맹 사업을 하려면 맛과 서비스, 예. 본사의 경영 방침이 그대로 복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하고 예. 본사의 기술 교육할 때 2일차에 예. 이 저희 회사의 기술 매뉴얼을 드립니다. 네. 매뉴얼이 있네.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기본 추어탕부터 해가지고 예. 저희 메뉴 9가지의 레시피가 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저희가 마지막 날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제가 그 주관식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다 이렇게 이야. 오픈하기 전에 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못하면 오픈을 안 시키고 있죠. 예. 지금 막 그 무차별 내줬으면은 뭐 한 300개는 됐을 겁니다. 근데 모든 가맹 점주님들 좀 공동 그 상생 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서로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각거리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가맹점을 내주는 데는 최대한 인색하게 예. 정말 조심조심 내준다는 점은 두 분이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악수 한번 하시고. 그죠? 정수원 사장님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음식은 복사판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조리는 정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은 기본은 레시피대로 만들고 정석적 규격대로 다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정성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음식 조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키는 건 정신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되 정성을 계속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죠. 정성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조리하라고 가르치죠.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그게 원칙이죠. 초기에 본점만 운영하실 때하고 수많은 가맹점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뭐 생활이나 사업적인 면에서 달라진 면이 크게 있으신가요? 뭐 좋은 점이나 나쁜 점 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달라진 점이 많이 있죠. 본점만 가게를 하나 운영할 때는 장사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내 점포만 관리를 하고 했는데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형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만 할 때는 내 시간도 많고 가족한테 많은 신경을 쓰고 취미생활도 많이 했는데 이 사업형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반대가 됐습니다. 가정이 소홀해지고 제 취미생활도 못하고 여러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은 향상이 됐지만은 또 마이너스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바쁘게 사는 이 인생이 참 재미있습니다. 정수원 사장님은 어때요? 저는 달라진 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세요? 똑같아요. 별로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없어요. 어차피 뭐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을 해서 마감하는 시간 똑같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리 공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어요. 수입은요? 수입은 좀 많이 달라졌죠. 크게 달라졌네요. 소장님, 내 가게만 운영할 때하고 프랜차이즈화 되면 이제 여러 가게를 사실 같이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마음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 하기 전에 어떤 점을 미리 좀 준비하고 갖추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원조 음식점이라고 오랫동안 그 장사를 하신 분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진출해서 좀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가 프랜차이즈의 3S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누구나 손쉽게 따라해서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완전히 표준화되고 전문화되고 단순화되는 이게 일단 준비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뭐 원재료를 관리하는 부분, 어떤 주방을 관리하는 부분,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내가 점포 하나 운영할 때보다 많은 이제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영자로서의 어떤 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실제로 그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CEO 과정을 다닌다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다니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어떤 경영 노하우라든지 또 리더십이라든지 조직 관리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갖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투자 여력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맹점주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신가요? 뭐 독특한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 전에 계약이 됐는데요. 거기는 본인이 원하는 점포가 사주팔자에 맞는답니다. 근데 그 점포가? 점포가 하고자 하는 그 점포가. 예. 근데 제가 가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맹점하고 거리 제한이 걸린 거예요. 거리 제한이 어떻게 됐어요? 거리 제한이 전혀 3km인데 너무 가까우네요. 예, 100m가 조금 이게 넘습니다. 안 됩니다. 3km를 하기에는 한 100m 정도의 차이다. 예.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아쉽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차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키로수로 잰 겁니다. 100m 차이로 못 해가지고 참 아쉽고. 못했어요, 그래? 결국 아닙니다. 못했어요? 다른 지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던 가게를 점포는 안 못하고. 되고. 거기는 못했죠. 그래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진짜 원칙이 그건 철저하시네요. 규정에 입각해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수원 사장님. 한 점주분이 오셔서 장소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말렸어요. 말렸는데 매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얼마나 손님한테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하는지 진짜 건너편 내려보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점포가 장소가 좋다면 되는 게 아니다. 철두철미한 서비스 정선을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싶더라고요. 가맹점 하겠다고 오시는 분 가운데 안 돼요. 귀하는 기준 미달이어서 안 돼요. 뭐 이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일단은 경제적인 삶으로 여유를 즐기면서 본인 아닌 남의 힘을 빌려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두 번째 분류는
과거에 화려했던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고개가 때 머리를 숙여.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서비스가 생명이 외식부에서는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제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배제를 시킵니다. 다른 건 다 교육적으로 커버가 되는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커버가 안 됩니다. 두 분 요즘 그러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표준화와 복사에 관한 사업이고 사람 상사지 않습니까? 예.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가맹점과의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야채와 주 재료가 이 관건이거든요. 미꾸라지 모든 게. 그래서 우리 가맹점 본사를 비롯한 모두가 안정적인 그 물류 시스템 공급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 정 사장님. 저도 이제 2년 전에 물류 시스템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점주한테 최대한 싸고 좋은 걸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로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직접 식자재도 구입을 하고 새벽에 하는 일이 그래요. 모든 거 싼 거, 신선한 걸로 챙겨가지고 아침 배송은 창고에서 4시 반에 다 뜨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로 신경 쓰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갖는 어려움은 없어요. 내 가게만 할 때는 이런 걱정은 없었는데 이 프랜차이즈라니까 이런 건 참 정말 나한테는 애로사항이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A급 상권인데도 매출 저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는 관리상. 예. 그런 데는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점주의 마인드. 참 마음 아픕니다. 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사업인데 내가 뭔가 책임감도 느끼고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러시겠어요. 정 사장님. 똑같은 나와 고민일 거예요. 정 사장님은 다른 가맹점 잘 안 되면 잠도 안 주무실 분이에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왜 그러자면은 예. 직접 직원들하고 가서 부딪히죠, 계속. 그래야면 안쓰럽다 마음이보다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빨리 깨우치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제일로 안타까워요. 그만 사장님 말씀한 대로 매출 저조에다가 그 마인드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린다는 것은 그거 깨뜨리려면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또 같은 가족으로 만들기.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죠. 소장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CEO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CEO가 갖춰야 할 자질도 갖춰야죠. 네. 사실 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장사꾼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프랜차이즈의 CEO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이 기업가 마인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먼저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바로바로 돈을 벌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은 장사꾼 마인드지 이 기업가 마인드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사꾼 마인드는 바로 눈앞의 것만 보지만 기업가 마인드는 장기적으로 보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참 많이 얘기가 되는데 착한 기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윤리적 마인드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특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른 사람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내 사업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널리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사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 가맹점주의 생계가 달린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CEO의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 많은 소상공인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내 사업을 한번 확장해서 정말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보고 싶은 분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점을 꼭 명심해야 하는지 한 말씀씩 해주세요. 먼저 끊임없는 열정과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강력한 규율과 통제 이렇게만 시스템이 좀 우선이 돼야 되겠고 우선 내가 파는 이 상품이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지 않게끔 그때까지 섣불리 복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는 특허청에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록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그 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정수원 사장님? 사업에 불쑥불쑥 끼어든 사람이
빨리 시행착오를 겪은 방법이 뭐냐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부터 15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전개시킨 건 3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10여 년에 걸쳐서 충분한 자체에서 전부 애로사랑이라든가 뭐라든가 자체 내에서 다 습득한 후에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항상 걱정이에요. 충분한 시간과 자기 노력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민철 사장님, 정수원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이경희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두 분을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예? 역시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도 했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그래 저 사람은 저래서 실패했겠네 하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은 또 저래서 성공했겠네 보이는데 나는 왜 내 자신이 잘 안 보이는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깨달은 그 이유를 내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접목시켜서 실천을 하지 못한 예. 게 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왜 나는 아직 성공 못했는가 곰곰하게 자신을 잘 따져보시고 해답을 얻으셨다면 또 꼭 실천해보는 시간을 네. 가지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